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테스트네이션 백과사전, 대학 백과사전의 첫 시간을 이제 했습니다. 하버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버드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하버드에 대한 정보, 뭐 역사는 어떤 건지, 뭐 캠퍼스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이제 수정을 저희가 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정말 이제 큰 거 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남았는데, 바로 하버드의 입시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또 이제 한번 읽어보고, 잘못된 정보가 또 있는지, 뭐 좋은 정보는 뭐가 있는지, 이런 정보는 뭐 흥미로운 정보가 어떤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하버드 입시의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입시 경쟁률은 날이 갈수록 바늘구멍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인들의 지원이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한 점에 기인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어떻게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큰 시프트라고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년도쯤 한번 일어나고 2013년에 한번 일어나고 코로나 때 일어나고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크게 4번 정도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근데 2013년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경쟁률이 갑자기 이렇게 좀 올라갔다, 혹은 이제 갑자기 많은 나라에서 지원을 하게 됐다라는 게 2013년에 커먼 앱이 온라인으로 100% 전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원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네네네. 그러면 2013년에 커먼 앱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수기로 하게 다 됐죠? 페이퍼 프린트를 해서 수기로 다 작성해서 편지로 우편으로 보냈죠. 네. 그거는 날짜도 굉장히 잘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 시간까지 거기 도착을 그렇죠. 하도록. 그래서 뭐 좀 더 빨리 보낸다든지.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익스프레스로 보낼 때도 있었고. 2009년이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수기였는데. 그럼 2013년 커먼 앱이 온라인 네.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맞아요. 지원자 수가 급격히 늘었어요. 급격히 증가했다. 증가보다는 나라가 좀 증가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이때 단점은 처음 100%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으니 테크니컬 이슈가 너무 많았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네. 사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미국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2013년 이후로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또 여기 보니까 중국, 인도, 한국 네. 똑똑한 나라 세 나라잖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게 맞아요. 적혀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온라인으로 완전 전환한 시대잖아요. 코로나 네네네. 때문에.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게 되고, 더 활성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정보가 더 쉬워졌죠. 원래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찾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냥 찾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상향 편준화가 되는 거니까 네, 훨씬 더 경쟁이 높아졌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읽어볼 거는 2021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교 학부 합격률은 마의 3.4%로 역대 최대 경쟁률을 자랑했다. 이는 하버드 역사상 처음으로 4% 미만의 합격률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이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싶은데, 네네. 근데 좀 짧게만 얘기해 볼게요. 네. 이게 내가 4%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우리 다 4% 미만으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제가 설명에 또 얘기했는데 나는 100%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몇 퍼센트로 들어가는 건 다르지만, 네네. 이 퍼센테이지는 뭐냐면 토탈 몇 명이 지원했고 그냥 토탈 몇 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46,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그리고 1,650명 정도가 입학을 했으니 그게 한 3.8%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 3.8% 안으로 들어간 건 맞는데, 네네네. 이 퍼센테이지와 내가 합격하는 퍼센테이지는 다르다라고 써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는 50% 이상으로 들어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됐을 텐데. 실제 경쟁률과 내가 합격한 경쟁률은 완전 다릅니다. 다르다. 다음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다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흑인, 라티노 혹은 게이, 레즈비언이면 학부, 대학원 모두 affirmative action 제도를 통해서 입학이 수월해진다. 네. 약간은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발언이지만, 네. 일단 저희가 쓴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1900 후반대에 도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네네. 당연히 뭐 이런 이슈가 전혀 놀랍지도 않고요. 이제는 뭐 다양성에 대한 어떤 존중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다양성이라는 거에 대한 그 프레임을 저렇게
그쵸. 요게 좀 프레임이 좀 그러네요. 이런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흑인, 라티노, 게이, 레즈비언 이거 지금 다 젠더나 에트니시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치만 인트레스트 메이저, 그쵸? 흥미, 전공, 흥미, 전공, 그다음에 과외 활동, 이씨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 생각하면 네네. 네, 내 다양성이 아시안으로 막 지정이 될까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뭐 크게 얘기할 거는 딱히 없고 대신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40%가 백인일 거예요. 그리고 한 16%인가 18%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정도가 그 아시안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0%의 백인들의 40%의 또 40% 정도가 레거시라서 백인 학생들이 진학을 한 걸 보면 네네. 뭐 이렇게 크게 별게 없는데 왜 들어갔지라고 하면 대부분 부모님이 도너라든지 근데 우리 질문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 부모님이 패컬티 멤버니 맞아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운영 방식을 보면 대부분 어디에서 우리가 학비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도네이션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대의 역사가 있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다 하버드면 네네네. 대부분 나도 가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긴 있죠. 근데 이게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거 자체가 이제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 학교에다가 준 굉장히 많은 도네이션을 통해서 학교가 발전을 그렇죠. 하고 당연하죠. 그런 장학금 제도도 사실 그런 네.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대학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를 잘못 자칫하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 슬래시 컴퍼니예요. 그렇죠. 네, 그 정말로 컴퍼니처럼 운영이 되고 일단 뭐 사립 학교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네, 완전히 진짜 좀 네, 좀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학부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있던 정보를 하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예. 보여준다면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백인 우월이 하죠. 학생들의 네. 비율이 굉장히 높다. 네. 라는 근데 거. 이 뭐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불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당연히 미국 학생들한테 조금 더 우리나라 대학은 뭐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 우리나라 학생 대학도 우리 객관화가 되면 자기 객관화가 되면 이건 좀 그렇게 크게 근데 이것 때문에 SFFA라는 단체가 정말 거의 매년 소송을 하고 있죠.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그냥 잘 준비하면 돼요. 다음으로 적혀 있는 건 또 바로 나오네요. 네. 동양인 지원자는 받고자 하는 인원에 비해 지원자가 너무 많아 언제나 불리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로치고 가로치고. 우리 아시안들이 전 세계 탑 10의 IQ를 다 가지고 있다. 탑10 IQ에서 6나라인가 7나라가 뭐 아시아 계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우리 한국이 탑 3 안에 들고요. 무조건 108 정도일 거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똑똑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IQ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다 같이 지원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보는 기준과 평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미국에서는 이 정도의 성적이 없지만 대부분 아시아 쪽으로 가면 다 이 정도 성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시안 학생이 이 정도의 성적을 한국에서 갖고 왔다라는 건 너무 당연히 여겨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 비슷한 IQ가 아닌 혹은 이제 평균이 낮은 SAT가 이 정도만이어도 와우 잘했네. 예를 들어서 알라바마가 되게 평균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거기 똑똑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SAT 성적을 제출하는 거랑 또 완전 다른 곳에서 제출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SAT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떻게, 언제 이런 거까지 아주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다음은 참고로 한국에서는 하버드 등의 미국 대학은 입학이 쉽고 졸업이 훨씬 어려운 점을 들어 서울대 등의 한국 최상위권 대학 입학보다 하버드 등의 미국 최상위권 대학이 더 쉽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입시 방식이 달라서 입시의 난이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입학 지원자들의 수준을 볼 때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수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국내 한정으로 경쟁하는 것과 차원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적혀 근데 있네요. 이거는 국내 한정으로 경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가 네네. 국내랑 해외랑은 180도 다르잖아요. 그쵸. 지원하는 방식과 보는 것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한국이 만약에 네. 국내에서 입시를 미국처럼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신이 뭐 30%, 시험 성적이 20%, 예를 들어 이시 활동 이런 것들이 정말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주어진다면 그러면은 진짜 우리 한국 학생들 정말 잘 들어갈걸요. 제가 그거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교육 시스템만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하버드는 그냥 몇 명이 더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이 인재들이 공부에만 지금 집착을 하고 있고 수상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집착이라고 굉장히- 얘기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데 어떤 이런 제도적인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더 맞아요. 좋은 기회를 네. 받지 못한다는 게 좀 그리고 안타까운 전 거죠. 세계적으로 뭔가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네. 대부분 그 발명품이 한국에서밖에 제한적이라는 거죠. 한국에. 이걸 가지고 네덜란드를 가본다든지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를 가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배리어는 영어죠. 영어에 영어가. 조금 더 만약에 진짜 실영어, 정말 영어를 정말 할 수 있게끔만 가르쳐 준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읽는 건 잘하는데 말을 이제 한마디도 그렇죠. 못하는 그럼 가서 그런- 무슨 투자를 받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만 조금만 더 늘어나도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올 텐데 네, 그런 진짜.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만 적죠. 우리나라도 네, 하버드 따라하면 어. 더 많이 하버드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제발 영어를 말할 수 있게 교육을 하자. 다음은 미국 대학은 입학이 쉽고 졸업이 어렵다는 것 또한 잘못 알려진 이야기다. 실제로 18, 19년 기준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률은 97.3%, 4년 이내에 84.7%, 5년 이내에 94.6%로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네. 따라서 하버드 대학교 등 미국 최상위권 대학은 입학이 졸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어렵다. 저도 이 얘기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미국에 있는 대학교 돈 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졸업을 못 할 거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루머인가 봐요. 사실 네. 실제로 졸업률이 높다. 졸업률이 엄청 높습니다. 네네네. 다음은 학부의 경우 부유층, 유명인 등 소위 금수저 자녀들을 따로 입학 시 우대해 왔다. 즉 일반 가정 출신의 학생들 입학은 더욱 힘든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요거 아까 얘기했던 레거시랑 조금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는 안타깝게도 맞는 거긴 한데 아까 그 2019년 제가 데이터 잠깐 얘기해줬잖아요. 네네네. 46,000명 네. 정도의 1,650명 그 중에 55%가 니드 베이스 파이낸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장학금을 그- 받아야 하는 학생이 55%였다. 네, 그래서 이거는 딱히 엄청나게 그럼 2019년 어. 기준 55%의 학생들이 장학결제 받고 입학한 것을 고려해보면 생각보다 일반 가정 충분히 네. 입학 가능하다. 하나만 말하면 일반 가정이 아닌 학생이 네네.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고 입시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잘했다라는 게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케이스들이 저는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막 따져 보면은 네. 금수저 자녀들 굉장히 많다. 근데 이게 뭐 교육 환경이나 뭔가 그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런 데 가야 돼. 이런 데 당연히 가는 게 좋을 거야.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집안의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거를 일반 가정의 그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너도 갈 수 있어 라고만 얘기해주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친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잘했으니까 나도 가야지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거를 정말로 그냥 우리는 못했지만 너도 할 수 있어가 미국 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레거시 중에 하나기도 해요.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Are you the first person to enroll to university? 아, 그쵸. 이게 레거시잖아요. first 그러니까 generation. 이거를 틀을 좀 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런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진짜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 특히 유능한 친구들. 돈은 많이 없었어도 네네네. 막 부유한 가정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네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비용이 필요하잖아. 네가 칫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활 비용이 필요하잖아. 이것까지 다 줘요. 그러니까 하버드뿐만 아니라 좀 도전해보는 게 좋다라는 다 거죠. 너무나도. 굉장히 많은 지원 시스템이 미국 대학교에 잘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입학 학부에 대한 얘기인데 내용을 보면 하버드 학부는 하버드라는 대학의 이름과 전통을 이끌어가는 cream of the crop으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끈끈한 동문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에서 네. 한번 나왔던 거예요. 네, 맞다.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하기 때문에 예일 가면 이제 예일이 짱이다. 유펜 가면 유펜 뭐 짱이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다 보면은 우리가 1등 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취업률 1등. 뭐 그러니까 맞지만 맞는 솔직히 말이지만 다른 대학교도 끈끈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 두 번째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소득 계층의 시민들이 명문 대학 입시 정보를 얻게 됨으로 인해 미국 대학의 전체적인 지원서가 많아졌으며 무엇보다 전에는 대학원으로만 유학을 갔으나 세계화 전 세계적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인터넷으로 인해 갈수록 한국이나 중국, 인도, 동유럽 학부 유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 학부 입시는 옛날에 비해 상당히 경쟁이 심해졌다. 2021년 합격률은 3.4%로 하버드 역대 최저 합격률에 아이비리 역사상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다. 네. 아까 위에서 봤던 내용이랑 네, 굉장히, 이거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적혀 있네요. 진짜. 네, 네. 다음은 유수의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GP, 고등학교 내신이죠. SAT, 고등학교 쓰기, 읽기, 수학 시험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외에도 AP, 고등학교 배우는 대학교 선행학습, 그리고 EC, 봉사활동, 클럽활동, 운동 등 그리고 자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에세이가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뭔가 다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SAT는 안 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옵셔널인 학교가 좀 많아서 SAT는 아직 2023년 기준으로 없어도 되지만 문제는 필수는 아니다. 네, 없어도 되지만 이거 필수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만약 내지 않는다면 다른 요소가 더 강력해야 될 것이다. 다른 요소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GPA, 뭐 EC가 더 AP, 좋다든지. EC. 네. 또 AP라고 하는데 조금 더 뭐 AP가 대부분이고요. IB 커리큘럼도 있고 IB가 자체 빠르네요. 커리큘럼도 있습니다. 자체 학교가 커리큘럼. 좋은 보딩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커리큘럼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보는 거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 효과도 들어갈 수 있는 에세이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확실히 빠진 게 뭐가 있냐면 supplementary material이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가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논문, 영상. 포트폴리오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성과 좀 창의를 보는 것들을 좀 창의해서 봅니다. 위 자료들은 학생의 창의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봐야 한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르다.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지만 입학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필수 시험 및 첨부 자료 외에는 없다. 점수 및 수상 내용만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게 미국 입시. SAT 만점이어도 유수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1500, 890 SAT 있어도 하버드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여기는 EC가 좀 제대로 안 적혀 있네요. 봉사활동, 클럽활동, 운동이라고 적혀있는데 뭐 또 추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저는 개인 프로젝트가 조금 EC의 큰 부분이라 생각하고. 개인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또 나오네요. 다양성을 중시하는 하버드 이념상 실제 학생 구성원을 보면 모든 분야를 골고루 잘하는 학생보다는 한 가지 분야를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이 선정될 가능성이 더 많다. 네. 맞지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시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 클로이 킴 같은 경우에는 스노보딩을 가장 최연소 나이에 메달을 다 땄잖아요. 금메달을. 네네네. 그런 친구가 프린스턴을 갔으니까 이런 경우가 특출나게 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림피아에서 대상 이런 건 더 이상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어떤 성과를 낸 친구들 안에서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위에 이는 맞는 말이지만 위는 굉장히 네.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거죠. 오히려 다 잘하는 친구에서 조그마한 스파이크가 더 낫습니다. 혹은 가능성을 보인다. 가능성을 네. 보여주는 게 네. 중요하다. 네.
자, 다음은 게다가 인종, 재산, 사회적 배경 등까지 고려하여 신입생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수학에 강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아시아계 동북부 사립학교 학생들이 무더기로 응시한다면 그중 아주 소수만 붙고 오히려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미술 활동이 활발한 흑인계 공립학교 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절대로 네. 하버드 입시의 관행을 이해할 수 없다. 굉장히 이거 진짜 중요한 이거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네. 하버드 입시 관행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네. 없다. 그러니까 단정지어서 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이제 거를. 마이클 웽이라는 케이스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하버드 입시 이해 못하겠다. 네, 하버드 다니면서. 하버드 다니면서 하버드에서 가르치면서. 내가 있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 모르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되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붙는다는 사실 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준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크게 이상한 말은 없어요. 대신 요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없다고 해도 네. 내 재산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다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 페이할 수 있는 튜이션이 없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이제 생각이 든다면 다큐멘터리를 이제 다 필링아웃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CSS4에서 다 나오죠. CSS에서.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좀 정말로 내가 무조건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는 친구라면 풀로 하지 말고 반 정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가 솔직하게만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절충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도 일단은 돈이 아예 없다고 해서 못 가겠다 이러지 말고 컨설팅을 어차피 안 받고 혼자 할 친구들이면 그냥 일단 도전을 해본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학금 제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찾아보시면 CSS라는 정보를 좀 더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방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도전을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좀 키워드는 이제 가능성, 뭐 다양성, 그렇죠? 다이버시티, 뭐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다, 뭐 경쟁이 그리고 실제로 치열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버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버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입시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버드가 아닌 다른 학교를 뭐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입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